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이쪽 얘기만 자꾸 오면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28일부터 30일까지 대선 경선에 나설 후보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9명이 등록을 해서 구룡.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 팔룡이 뭐 이렇게 설친 적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구룡이 나왔고 11일 날 그러니까 9일부터 11일까지 50대 50 당심 민심 50, 50 해가지고 컷오프를 해서 이제 6명으로 줄이는데요. 아무래도 그 중에 들어갈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네. 이재명, 네. 이낙연, 네. 우선 정세균, 추미애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추미애 추미애. 그다음에 박용진이가 들어갈 가능성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한 자리를 놓고 이제 뭐 김두관이다, 저 양승조다, 또 춘천지사 네. 누구예요? 최문순. 네.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으네, 많아. 다툼을 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는 지금 경선에 들어간다고 이광재가 하더라도 있지, 이광재. 이광재까지 해서 경선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관심이 있고 흥행머리가 되겠느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답정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올림픽도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7, 8월 휴가철 아니에요. 땡볕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흥행몰이를 할까 몸부림을 좀 치고는 있는 것 같은데 뾰족한 수가 없어가지고 뭐 미스트롯식 오디션을 하네, 슈퍼스타 K식으로 하네, 뭐 그러는 모양이에요. 이제 대선이 이제 지나고 보면요. 늘 뭐 선거도 지나고 보면 지는 당은 지는 징조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기는 당은 이기는 징조가 있어요. 그 이제 우리 이제 집안에도 뭐 되는 집안이 있고 뭐 안 되는 집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이제 저게 안 되는 지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제일 큰 것은 지금 뭐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금 윤석열을 그 지명을 했지만은 이념으로 뭉친 그 586이 한 번에 가버렸어요. 예. 이준석이 당선되면서 한 번에 가버렸어요. 아, 그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586들은 이제 이준석 같은 이제 그 젊은 세대를 만나면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너희들 그때 뭐 했어? 그렇죠. 우리 감옥 가고 뭐 하고 뭐 싸우고 투지하고 거리에서 뭐 화염병 던질 때 니들 뭐 했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분들이 몇 년 동안 집권을 하고 정치하는 걸 보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런 말을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니 제가 여북하면 그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반납을 하니까 왜 이렇게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예. 예? 내가 뭐 민주화운동이 뭐 잘못했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원성의 대상이 됐어요. 서론 이해차는 예. 그 공개하라고 대부분 판결까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적조서.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쪽에 영이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그 하는 짓거리가 또 그러잖아요. 이인영이는 뭐 이 와중에 뭐 북한에다 뭐 백신을 주느니 뭐니 그걸 하고 있고 뭐 북한이 답방을 하고 뭐 어떻게 개성공단을 여느니 시도 안 먹힐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 상식에서 볼 때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저기가 뭐를 해도 백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재명이가 된 게 그냥 이재명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제 처음에는 안희정이라는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안희정.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날라갔잖아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김경수가 있었다고요. 예. 근데 김경수가 또 아니 추미애가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매크로 뭐 한다. 그 매크로를 잡으려다가 김경수를 잡은 거야. 그러니까 추미애 선생은 앞으로 이 지금 정권 교체가 되고 나면은 아주 그 기념관을 하나 줘든지 아주 그 예우를 해야 돼요. 그거는 우선은 김경수 잡았지. 매크로 잡다가 김경수 잡았지. 그다음에 또 윤석 잡다가 민주당 잡은 거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다가 또 이제 지금 나와가지고
대통령 선거 나와서 저분이 대통령 되면은 산통을 깨는 거예요. 그 집안에 아예 그냥 산통을 깨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권 재창출 못하면은 지금 친문 세력이라는 게 일패도지해가지고 과연 존재할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네. 제가 이제 지난 20년의 정치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 왜 그 저기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묘청의 난이 지난 1000년의 최고의 난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때 네. 그게 제압되면서 우리나라 사대주의들이 그 저 북벌론 주장하는 사람들을 제압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건데 지난 20년 동안 우리 역사에서 제일 내가 볼 때 제일 큰 아픈 역사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비운으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은 그때 패적으로 끝난 거예요. 끝났죠. 그때 끝난 거잖아요. 연립당이 네.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미래의 세대로 갔으면 되는데 그때 돌아가시니까 다시 살아났다고 그게.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까지 온 거예요. 지금 문재인까지 와서 거덜을 낸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분들이 또 회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늘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그건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이 그 카르텔은 부셔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정권 교체에서 이 무도한 세력을 이렇게 이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하자면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혁명. 말하자면 이 정권 교체 혁명이 지금 일어난 건데 이 운이 좋으려니까 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뭐 자기는 그런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이게 뭐 그냥 자전거만 타고 다녀도 그냥 불삭설설하고 당원들이 무슨 배틀을 하니까 막 인기가 막 치솟는 거예요, 이 당이. 그러니까 대변인, 부대변인 토론 배틀하니까 뭐 그래서 지금 수십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선생님이나 나나 국대 거기 있잖아 신청하는 거야. 선생님 같이 이렇게 막 저명한 인사고 언론인이 말이야 대변인 한번 신청하면은 전국적으로 이게 막 비어 터질 거예요. 저도 신청할 걸 그랬나? 제가 신청할 거랬다니까요. 저 이번에 현대인가 어디 무슨 회장 오신 분도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아마 그 현대중공업 해가지고 수십 년 회장한 것보다 더 그랬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9명이 등록을 했는데 정세균, 이광재 두 사람은 5일까지 이렇게 7월 5일 예, 단일화. 단일화를 하겠다. 그래서 일종의 뭐 합종 연행이랄까 하는데 워낙 뭐 새들이 약하니까 무슨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더 새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뭐 대선판, 경선판을 크게 흔들 것 같지는 않죠. 네, 지금 그분들은 이제 진단이 잘못됐습니다. 이제 정세균, 이낙연 이분들은 왜 지금 자기들이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문재인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때 총리를 하고 문재인하고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재명은 어떠냐? 이재명에는 싸우지는 않는데 문재인하고는 안 맞는 사람으로 다 알고 있거든. 예.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반문 진영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종자가 있잖아요. 그 동부연합부터 시작해서 그 옛날 그 정의당 세력들 뭐 이런 그 진보 세력들이 거기 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공동체 형성해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종자가 있어. 또 이제 SNS 통해서 뭐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그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후보 될 때까지 운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위에가 다 날아가니까 이제 본인이 지금 대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이게 과반수를 못 얻게 될 경우에 이제 말하자면 자연스럽게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단일화 된다. 이게 이제 정세균의 생각이에요. 당내에는 어떻든 뭐 친문들이 어떻든 뭐 어떻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제 판단이 틀릴 수는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저쪽 후보가 되는 것이 우리가 정권 교체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게. 이제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굉장히 장점도 있는 분인데 중도 확장성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 약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검증이 이제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자기 검증이 너무 많은 분이라 무슨 아내의 검증, 뭐 장모의 검증이 말빨이 쓰지를 않아. 똥 묻은 게 이게 돼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참 뭐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정권 교체의 운이 저한테 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엑스파일이 여기는 뭐 윤석열 엑스파일은 괴문사란 말이에요. 일종의 출처 불명해.
팩트가 없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재명 엑스파일은 다 사실에 근거가 있고 그거를 증언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엑스파일이라고 할 것도 없죠. 엑스파일은 이제 혐의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걸 파일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는 뭐 다 이분은 뭐 본인 그걸로 뭐 재판을 통해서 뭐 전과로 뭐 다 이게 있는 거니까요. 이제 근데 해경군 김씨 사건은 아직 안 그것도 밝혀졌죠. 있고 누가 뭐 몇 가지가 그걸 더 했는지에 있고 대해서 아니라고 오리발 아직 내밀고 있어요. 시작도 안 한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선거가 진행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고요. 네. 그분도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검증은 아니었으니까 경기도 10분 검증을 한 거니까요, 지난번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있고 또 이제 우선은 이제 선거도 하기 전에 기본 전략이 무너졌어요. 기본 소득이라는 게 이게 뻥이다. 이게 네. 그 이쪽에 뭐 윤희숙이 주로 잘 공격을 했고 유승민도 잘 공격을 했고 그다음에 자기 당 안에서 정세균, 정세균, 이낙연 다 공격하니까 이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기본소득은 선거 전략으로 꼭 내세우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실현 가능성도 없고 가성비가 없는 그냥 그런 공약이다. 그리고 철학이 없어요. 철학이. 그러니까. 그럼 기본소득을 하면은 기존의 복지 정책은 어떨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거 없이 그냥 나눠주자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제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이라고는 분이 이제 배우 김부선 씨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 장관님하고는 또 잘 아시는 분이고 얼마 전에도 한번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엊그제까지도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맹공을 가했어요. 정치 깡패 이정재가 오버랩 된다. 또 그런 사람이 대선 후보라니 참말로 블랙 코미디다. 뭐 그 전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쭉 있었습니다만은 아니 쌀 한 가마니라도 보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1년 반이나 사귀었으면은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홍준표 의원까지도 나서서 뭐 무상연애니 어쩌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또 핵 털어서 가지고 이제는 나는 정치 발언은 잃지 않겠습니다. 뭐 쌀 한 가마니 보냈나요? 그분은 이제 좀 배우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그냥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죠. 네, 예. 이제 너무 이쪽에 이 지사 문제는 너무 이제 그런 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동안 뭐 저도 많이 이제 거론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도 또 다 대개는 또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뭐 그런 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그분의 그 검증을 해가지고 뭐 할 가치도 없는 거로 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선 전과 있잖아요. 전과. 전과가 그 공식적으로 적히는 전과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거를 당해서 저 당해서 걸러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걸러줄 필요는 없잖아요. 예. 우리가 무슨 인사수석을 가지고 그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필요 없고요. 또 이제 그 뭐 녹음 파일이니 이런 거 다 국민들이 다 뭐 유튜브 들어가면 다 아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런 것들도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는 이제 우리가 야권이 후보만 잘 단일화하면 예. 그다음에는 이제 해보나 마나 이기는 선거로 갈 것이다. 그것이 이제 제가 갖는 생각인데 이거는 모두 지금 이제 뭐가 없는 거냐면 이재명 후보한테는 문재인이 없죠. 우리는 윤석열한테는 문재인이 있죠. 그리고 거기는 추미애가 없죠. 우리는 추미애가 있죠. 예. 그리고 우리는 조국이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그분들이 또 입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한마디씩 하시게 돼 있어. 그리고 뭐 그러면 그분들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또 이게 빛이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유도할 때 그 업어치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네. 그냥 발만 걸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는 문재인이 있다. 문재인이라는 분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 그거를 우리가 확신을 갖고 선거를 해도 되고 또 그런 뭐 누구 뭐 그런 뭐 칙칙한 그런 얘기들 가지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정부가 잘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소득주도 성장론 네. 뭐 다 이제 장사미사들도 하는 일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돈이 이렇게 나눠주고 이게 재정이 악화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젊은 아이들의 머리에 얘들이 지금 울산바위 같은 걸 하나씩 지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돈 놀아준다면 제일 분노해야 될 친구들이 젊은 층이라고요. 그 애들이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 알아서 이거 얘들만 두고는 안 되겠다. 우리 후보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준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있어. 자기들도 뭐 여기 와가지고 자기 정당이 있는 거예요. 젊은 층의 이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볼 때는 이번 선거는 우리가 진리에 칠 수가 없는 선거다. 그러나 너무 그렇게 낙관론만은 할 수 없는 게 또 집권 세력이라는 게 자기들도 사활이 걸린 문제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운동권 세력들이 정권이 넘어갈 경우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리라는 건 뻔하니 아는데 그렇게 그냥 이렇게 정권을 갖다 바치겠습니까? 문제는 하겠죠, 바람을. 이재명하고 문재인하고 뭔가 과거에 MB와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사람이 타협을 했던 것처럼 그런 타협을 또 할 수 있고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그래도 이재명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재명은 24%에 갇혀 있는데 문재인은 38, 9 중반선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자기들은 거기다 한 10%만 더 보태고 또 야당을 짜게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두 사람이 어쨌든 같이 공멸하면 안 되니까 살자 하고 손을 뭉칠 가능성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권을 분열시키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또 교묘한 수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국정원에 박지원 의원이 가 있습니다. 그분을 전에 이재호 전 의원이 그랬던가 여의도의 요괴라고 이렇게 지칭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이제 정치하고는 철연을 한다겠지만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을 내 던지고 정치권에 지금 사실은 뭐 선언은 안 했지만 등판이나 다름없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야권이 후보 단일화를 이룬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지금 하신 말씀들이 다 위험성이 있고요. 또 제일 지금 저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미끼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면입니다. 네, 저걸 하면서 이쪽 진영 내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이제 박 대통령의 탄핵 문제나 그런 이런 사면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우리 야권을 분열시킬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지금도 친박 세력들은 그 수사하고 온 사람이 윤석열 아니냐. 그러니까 대안으로 최재형한테 가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분열 수단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당 밖에 지금 인물은 윤석열이 있고 또 안철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재형이 있고 이제 나오신 다음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또 김동연이도 거론은 되지만 아직은 뭐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그 세 분은 먼저 결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합을 해서 당의 여러 세력들하고 경쟁도 하면서 다 같이 통합을 해서 한 사람 만들어내야죠. 그렇게 하고 야권 통합하면 무조건 이기는 선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야권도 좀 어른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전 야권입니다. 그 민주당 거기는 뭐 원탁회의라든가 그런 어른들이 있어갖고 결정적인 때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궁지에 몰리면 무조건 다 합쳐요. 근데 과연 이 보수에서 그런 전통도 없고 그런 어른도 없지 않습니까? 서로 지금도 서로 그냥 갈구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그것을 코디네이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야권이 오히려 다자구도로 갈 가능성이 저는 지금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자구도로 갈 가능성도 있고 이제 그게 단일화 과정에서 많은 앙금, 추태, 뭐 분열, 그 지지자의 분열이죠. 이렇게 와가지고 후보는 단일화됐는데 마음은 단일화 안 되면 소용없죠. 뭐 시너지가 안 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전국을 보고 잘못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고영신 TV에서도 이제 계속 예민하게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열의 가능성이 있고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습니다. 이 아까 뭐 낙관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지만 뭐 8개월 사이에 엎치락뒤치락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레이스가 시작됐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열의 가능성은 또 경선에 들어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봤잖아요. 엑스파일. 뭐 송영길은 그 야권에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여권에서 만들어갖고 밀반입 돼가지고 여기서 터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 일들은 수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거기에는 도사들이 요 운동권 세력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밀반입 돼갖고 자꾸 양쪽을 감정을 상하게 하면은 극단적으로 치달아 간다니까? 전에 2007년도 안 봤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싸웠잖아요. 그 앙금이 결과적으로 탄핵까지 가고 정권을 교체를 해주는 그런 상황까지 빚었지 않습니까? 절대 선거라는 건 이제 까봐야 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때까지는 정말 방심하면 안 되고, 그래도 우리는 이제 승리에 대한 전망, 낙관을 가지면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거지. 그렇죠. 또 이게 안 된다 생각하면 또 안 되는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뭐 중도 성향의 이제 정치인이니까, 그런데 이제 보수 유튜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분들이 이제 우리 이제 한 부분에 아주 그 견고한 그런 뭐 택지 부대라든지 뭐 거기 좀 중도 보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층이 좀씩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설득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얘기한 것처럼 한 가지만 같은 게 있어도 우리는 같은 동지다. 우리가 저쪽이 아닌 사람들이 이번에 뭉쳐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 우리를 분열시키는 발언 있잖아요. 우리 후보를 깎아내리는 발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제 그저께 보니까 그 우리 저 국민의힘의 고문들이 모여가지고 이준석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조언이 건강한 조언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하겠지만 우리도 같이 하고, 특히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잡아가는 데는 조금씩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보수 유튜버들도 보면은 그동안 여러 경선이라든가 이 당내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분열돼 있죠. 너무 분열되어 있고, 또 이 조회수 늘리기 위해서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마구잡이로 해야 됩니다. 확장성이 없죠. 확장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보수 유튜브들도 좀 합리적인 판단과 그런 것을 가지고 큰 틀에서 보고 이 얘기를 해야 하는데, 서로 친소관계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사분 오열돼 가지고요 기대할 거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 측에도 제가 뭐 그쪽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오랜 정치부 기자 감으로 볼 때는 거기에 큰 말하자면 전체를 총괄하는 뭐 컨트롤 타워랄까, 좀 어른이 없는 거 아닌가, 전략가, 청략가가 없는 거.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 같은 분이 그런 역할을 과거에는 쭉 해왔지 않습니까? 저쪽에 가서도 오고 이쪽에 와서도 오고, 이쪽에서도 뭐 이렇게 그분이 나서서 뭐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김영환 의원이라든가 뭐 좀 전략가들이 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어설픈 게 제 눈에는 많이 보입니다. 뭐 많이 보완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해야죠.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해야 되죠.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질이 멸렬한 상황에서 이거 잘하면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얕봤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중요한 지적이시죠. 안산에서까지 오늘은 거기서 진료하시다가 올라오시라고. 김영환 TV 한번 홍보해 주십시오, 예. 선생님. 시청자 여러분, 김영환 전 의원님이 얼마 전에 김영환 TV를 개국을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2,000명 됐습니다. 2,000명. 아유, 빨리 들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돈 되는 거 아니니까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가지고 우리 김영환 TV 같은 그런 건전한 보수 유튜버들이, 뭐 보수라기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유튜버들이 힘을 펴고 세를 확장해서 이 나라를 정말 정상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정권 교체를 이루는 첫 번째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들
우리 김영한 TV도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